안녕하세요. 커먼라디오 김도현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얼마 전에 교통사고 통계 분석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매년 8.6%씩 늘고 있다. 10년 전에 비해서는 2배 넘게 급증했다. 이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령 운전자의 수 자체가 2019년에는 333만 명이었는데 작년에는 401만 명, 2년 만에 20%가 늘었습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어떻게 줄일까? 지자체들이 고민 끝에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 중인데요. 하지만 정작 반납률은 불과 2% 수준입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어떨까요? 지난 10년 동안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무려 250% 증가했고요. 지난 5년 평균 사고율 증가폭도 전국에서 두 번째 높은 수준입니다. 자,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잠시 후에 이 현안을 분석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한 인물 만나봅니다. 커먼라디오 오늘 방송도 전북 CBS 노컷뉴스 유튜브 채널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커먼! 전북도의회 윤영숙 의원이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영숙입니다. 네. 네, 우리 전라북도에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율이 전국 2위예요. 네, 맞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도로교통공단에서 관리하는 그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 자료를 누구나 쉽게 홈페이지 상에서 알 수 있는데요. 거기에서 공개된 자료를 보면 저희 전라북도가 17개 시군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치 교통사고를 분석해 보면 전남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전남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하고 있군요. 네네네네. 또 전라북도에서 고령 운전자 치명률도 전국 2위예요. 이건 또 무슨 다 2위야? 이거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교통사고 인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의 그 비율을 말하는데 네. 전체 사망자 중에서 차지하신 분이 그만큼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에도 전북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신 분이 193분인데 그중에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신 분이 65분이나 됩니다. 정말 많네요. 네, 거기 사망하시는 비율로 보면 30%가 훨씬 넘습니다. 네. 네, 이렇게 고령 운전자 문제가 심각합니다. 근데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점점 더 심각해지죠.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 다 어느 정도 짐작을 하셨을 겁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줄이는 대책을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계속 마련을 해왔을 텐데 그동안 네. 시행해온 대책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에는 지역 상품을 주는 사업이 한 2, 3년 전부터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셨듯이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죠.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시행하는 것들은 이제 고령 운전자분들이 직접 운전대를 잡아보는 인지지각 능력 검사라는 걸 하고 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령 운전자가 운전 상황에서 얼마만큼 빠르게 잘 대처하고 시각 순발력 등 대처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테스트하는 사업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도 실제로는 실적 굉장히 저조하고요. 네. 도에서는 이제 올해 말부터 그 버스에 시스템을 장착해서 직접 찾아가서 검사를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인지 자각 검사를 버스 시스템에서 인지지각 능력 검사를 찾아가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지 지각 능력 검사를 그 고령 운전자들에게 했을 때 고령 운전자분들이 나 운전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그렇죠. 스스로 생각하시고 운전면허증을 하시도록 유도하는 거죠. 네, 자진 반납하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보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앞으로 펼쳐지겠지만 찾아갔을 때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한 번에 그 검사를 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사람 수를 늘리는 거에는 아마 한계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검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운전대를 안 잡는 것을 유도하는 것이라서 검사를 한다고 해도 그거를 내가 자각을 하셔서 그만해야겠다라고까지 할지에 대해서도 좀 미지수입니다. 네네. 그러니까요. 이런 대책들이 어떻게 확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을 좀 멈추게 하는 그런 방법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자체에서 별로 이렇게 심각하지 않아서 관심을 안 갖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별로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행정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네. 유연성이 좀 떨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사회 구성원들이 빠르게 고령화가 되고 있지만 그 초고령 사회 진입하는 것에 대한 안전 대책이라든지 기타 대책을 발빠르게 발굴하고 대처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같은 생각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부터 윤영숙 의원님의 네네. 대안을 좀 공유를 했으면 합니다. 지금 2% 수준의 면허 자진 반납률, 이거를 네네네네.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은 뭐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을 찾는다는 게 어려운 일이긴 하는데 네. 일단 일회성 20만 원 주는 것보다는 좀 보상이 좀 나아지고 많아지고 다양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전남 같은 경우에는 지역 가맹점 반납한 경우에 지역 가맹점을 좀 뭐 20% 30% 싸게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해 준다고도 하더라고요. 이런 대책이라든지 고령 운전자들한테 어떤 직접 수요 조사를 해서 어떤 방법이 좋겠는지에 대한 조사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게 되면 이동하는 데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실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제일 크죠. 네, 네. 그게 제일 크기 때문에 지역화폐라든지 돈을 주는 것보다는 그 네네네.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버스나 택시를 사용할 때 맞습니다. 좀 네네.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면 어떨까요? 맞습니다. 그 반납하면 네. 도시 지역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농어촌 경우에는 대중교통 수단도 없지 않습니까? 없죠. 예, 없어서 어떻게 이동할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아마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런 거랑 상관없이 농어촌 지역에 이제 500원을 이용할 수 있는 행복 콜택시 이런 것들이 맞아요, 대책을 하고 맞아요. 있는 데가 그런 거를 좀 확대 시행해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신 분들한테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전문가의 어떤 고민이나 용역 같은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네. 그냥 여기서 책상에 앉아서 어떤 묘안이 발견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이게 결국에는 이동권과 관련된 문제지 뭐 먹고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없거든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이렇게 네네. 면허증 반납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농촌 지역에 계신 분들은 정말 버스도 없고 택시도 없어서 맞습니다. 결국에 또 네네. 무면허 운전하시거든요. 그래 가지고 또 인제 재판 받으러 오시고 큰일 나죠. 네. 큰일 납니다. 그런 네네.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봐서 그런 이동권과 관련된 문제는 좀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네네네. 그래서 인제 고령자들의 이동권 보장하는 방안도 같이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저랑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인가요, 이 부분이? 네네네. 네. 맞습니다. 이동권을 보장해 줘야 반납률이 높아지지 단순히 뭐 일회성 뭐 돈을 조금 드린다고 해서 반납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체 교통 수단이 마련되어야 실효성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대체 이동 수단도 고민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네네. 네, 정말 용역 좀 그런 조사 용역 같은 부분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네. 이렇게 또 네네네. 고령자 도로 설계 가이드라인도 의무화하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 내용도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이 관련해서 이제 발언을 하기 위해서 이제 좀 찾아보니까 국토부에서 도로 설계 기준 이 속에 고령자를 위한 도로 설계 가이드라인을 이미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사실 국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설계 시공을 하지만 지방도나 시군도로는 전라북도 그다음에 각 시군에서 설계하고 시공하거든요. 그렇죠. 이때 설계 시부터 고령 운전자를 위해서 고령 운전자가 도로를 이용할 때 혼동하지 않고 잘 주행할 수 있도록 명시성이나 시인성을 높이는 디자인을 가미해서 도로 설계를 하면 애초부터 그렇게 하면 교통사고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아, 고령 운전자들이 뭐 면허증도 반납하지 않고 뭐 이런 그렇죠. 각종 인센을 주더라도 안 움직이시는 네네.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도 계실 그렇죠. 수 있으니까요. 일단 운전면허를 반납할 유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시는 분들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도로 설계를 할 때 그분들을 위한 배려한 디자인을 하는 거죠. 네. 아, 네, 좋습니다. 이 내용들 지금 굉장히 많은 네.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들을 네네. 도의회에서 직접 지적하고 제시를 하셨습니다. 네네네. 전북도에서는 그러면 어떤 부분은 좀 반영을 하고 개선을 해보겠다 이런 반응이나 답변은 좀 있었습니까? 답변은 좀 제 반응을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이제 각 시군에서 면허 반납 인센티브를 줄 때 전라북도가 30%를 부담하는데 최근에 그 발언 이후로 20만 원까지 지급할 때 30%를
를 부담하겠다. 기존에는 10만 원에 대해서 30% 3만 원만 전라북도가 부담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20만 원까지 상향된 금액에 대해서 30%를 부담하겠다라는 반응만 있고, 그리고 이제 수요조사나 검토를 더 하겠다라고 일단 말은 했는데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마 발빠르게 대응을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계속 요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만 줘서는 안 된다니까 왜 이렇게 좀 맞아요, 약간 맞습니다. 쉬운 네네네. 부분만 하신다고 하시고 참 그렇죠. 네. 일단 할 수 있는 건 그거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만 있었고 거기에 관련된 용역을 하겠다라는 답변 아직 못 들었습니다. 네. 지금부터 사실 용역 시작해도 시간이 꽤 걸리는 부분인데. 맞습니다. 맞아요. 네, 네네네. 속상합니다. 전북도의회 윤영숙 의원님, 앞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네.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 운전 얘기 하나 더 이어갑니다. 여러분, 도로 위 암행어사, 암행순찰차를 아십니까? 전북경찰청 암행순찰차가 단속을 시작한 게 작년이고요. 지금 현장에서는 암행순찰차를 늘려서 순찰을 확대한 게 이제 지난달입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북경찰청 암행순찰팀 박명식 경위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경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경입니다. 네, 경위님. 암행순찰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작년 1월에 저희가 창설이 됐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2년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2년 되셨군요. 네네. 암행순찰차는 우리 운전자들이 전혀 알아볼 수가 없나요? 평소에는 일반 승용차하고 똑같아요. 저희가 제네시스 한 대하고 소나타 한 대가 있는데 외관은 똑같고 단속했을 때 이제 그 적발 차량이 적발이 됐을 때 그때만 경광등을 전후 좌우로 켜고 사이렌 울리고 그렇게 하면서 경찰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당하는 입장에서는. 예, 네. 예, 놀라시긴 하세요. 네, 정말 놀랄 것 같아요. 저라도 운전하다가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면서 적발을 당하면 진짜 깜짝 놀랄 것 같은데. 예. 지금 몇 대가 전라북도 어디를 단속하고 있나요? 이런 거 얘기해 줘도 되는 거예요? 네, 괜찮습니다. 저희가 네. 지금 2대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네. 전라북도 어디 딱 지정된 건 아니고 그냥 그때 상황에 맞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한 대 같은 경우는 지금 과속 카메라 장착이 10월에 됐어요. 예, 이 차 같은 경우는 주로 외곽도로 위주로 많이 단속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장착 안 된 차량은 시내 주요 도로나 그다음에 외곽 이면도로 같은데 간선도로 같은데 그런데 많이 단속을 하고 또 이제 뭐 김제나 무주나 이런 데서 한 번씩 요청할 때가 있어요. 이 지역을 좀 단속 좀 해달라. 네. 그러면 거기 가서 한 며칠 동안 집중 단속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2대밖에 없는데 무주까지 네. 가신단 말이에요? 예, 무주도 최근에 무주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한번 갔다 왔습니다. 네. 이 전라북도 어디를 단속하냐라고 여쭤봤지만 뭐 크게 운전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뭐 딱 지정해놓고 가는 건 아닙니다. 네. 이렇게 암행 네. 순찰을 하시면서 하루에 몇 명 정도 단속이 돼요? 지금 속도 위반 같은 경우는 계도 기간이라고 이렇게 많이 단속을 하지는 않고요. 네. 그냥 일반 법규관 같은 경우는 한 15건에서 20건 정도 이 정도 나옵니다. 하루에 15건에서 20건이요? 암행 순찰차로만요? 차가 2대가 있지 않습니까? 차라 2대가 있고 사람이 4명이 근무를 하니까 그 정도 나옵니다. 와, 그렇군요. 꽤 많네요. 네네. 요즘 단속 지점을 내비게이션이 다 알려주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에 절대적으로 의존들을 하시는데 암행 순찰차 단속은 진짜 알도리가 없어서 이렇게 하루에 15건 이상 이렇게 걸리시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그 경찰관이 현장에 없거나 카메라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시는 주로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이 많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좀 의외로 많이 계세요. 자, 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신 암행 순찰차에 가장 많이 단속되는 유형 1위부터 5위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1등은 뭐 속도 위반, 그다음에 네.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그다음에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뭐 좌회전 위반, 우회전 위반, 끼어들기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다 있네요. 제가 잘못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있네요. 네, 이렇게 시민들이 느끼기에 가장 위험한 위반이기도 해요, 이게. 네, 그렇죠. 이 끼어들기도 방금 얘기해 주셨는데 끼어들기 이 얌체족도 이제 단속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벌금이 어느 정도 되죠? 끼어들기는 3만 원입니다.
한번 승용차 기준 3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승용차 말고 다른 차는요? 뭐 승합차 같은 경우 뭐 그 대형차 같은 경우 4만 원이고 이륜차는 2만 원이고 그런 식으로 됩니다. 이게 가랑비에 옷 예. 젖는 줄 모른다고 몇 번 끼어들면은 이 벌금이 누적되는 게 상당하거든요. 다들 예, 맞습니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네. 막히는 사거리에서 꼬리 물기 하는 것도 단속하시죠? 그게 이제 저희가 출퇴근 시간에 많이 단속을 하는데요. 그때는 대면 단속을 하게 되면 차량 정체가 발생을 해가지고 그렇죠. 캠코더로 촬영을 해가지고 이제 추후에 운전자한테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민원 엄청 당하시겠는데요. 정말 생각보다 그렇게 네. 민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본인들이 위반한 것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순순히 인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군요. 제가 경찰서 가서 보면은 그렇게 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민원 오시는 분들을 꽤 많이 봐서 참 경찰관들 네네네. 고생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또 민원은 별로 없군요. 저희가 단속할 때는 저희가 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비노출 차량이고 하니까 숨어서 단속하는 그런 오해를 하시는데 네. 저희는 전혀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은 차량으로 같이 움직이면서 이제 같이 다니면서 운행을 단속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그 자기가 위반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끄러워하거나 또 그런 경우도 의외로 많아요. 그렇군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래 네. 이렇게 잡아내고 단속하는 거잖아요. 경찰차가 아니니까. 그래서 암행 단속에 딱 걸렸을 때 적반하장격으로 화내고 이런 네. 분들은 좀 있으세요? 저희가 몰래 단속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네네. 단속 당했을 때 물론 이제 적반하장식으로 이렇게 항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한 다들 10명 중에 1명 정도 많아요. 그 정도 최근에 들어서는 굉장히 시민분들께서 굉장히 협조적이세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들이 저희가 딱 나란히 서 있다가 위반하는 차량을 딱 따라가서 잡잖아요. 네. 같이 서면서 이제 교통법규를 지키시던 분들은 오히려 지나가면서 박수를 쳐주고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정말요? 네, 그런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암행수찰차 화이팅! 막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신 분도 있고, 뭐 엄지손가락 치두를 지켜주시는 분도 있고, 생각보다 그런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전라북도 멋있습니다. 예. 전라북도 도민들의 이런 그 도덕 의식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많이 느낍니다. 제가 초창기 경찰 생활할 때보다 지금 네.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정말 현장에 계시니까 훨씬 더 느끼시겠어요. 예, 많이 느낍니다. 네. 그런 것은. 이렇게 막 딱 걸렸어요. 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딱 걸렸어. 근데 네네. 진짜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이렇게 현장에서 반성하거나 이런 안 그러겠다는 각오를 좀 보이면은 뭐 한번 봐드릴게요. 이런 것도 있어요? 무조건 뭐 봐드린다 그런 게 문제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네네. 계도하는 경우도 가끔 있긴 한데 이런 네. 경우에는 이제 뭐 외지인들이 초행길에 길을 몰라서 실수로 위반하거나 아니면 뭐 명절이나 뭐 행락차례 가족 단위로 여행을 가는데 뭐 어린 자녀나 부모님 모시고 가는데 그런 경우에는 좀 계도를 많이 하고요. 또 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갑자기 뭐 크게 다쳤거나 아니면 많이 아파가지고 급하게 응급실 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위반한 차량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단속 안 하고 오히려 에스코트 해가지고 병원까지 모시다 드리고 그런 것도 많습니다. 너무 멋집니다. 이렇게 그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무조건 잡아드린다 이게 아니에요. 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네, 이게 아니고 각자의 사정을 운전자의 사정에 따라서 계도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암행 순찰차가 지금 2대예요. 네네. 차를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렇게 계획 잡힌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차를 더 늘려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아직은 없군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도민 여러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저희가 암행 순찰차를 운행하는 것은 더 많은 운전자들을 단속하고 뭐 범칙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고 네. 교통경찰관이 현장에 없더라도 그리고 과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항상 정해진 교통법규를 준수해서 뭐 교통사고 줄이는 것에 그 목적이 있거든요. 네. 그만큼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암행 순찰차 도입하고 나서 저희가 주로 단속지 많이 가는 도로가 있긴 한데 그런 도로 보면 위반하는 확률이 많이 줄었어요. 법규 준수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런 걸 체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전북경찰청 암행 순찰팀 정말 파이팅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경위님 앞으로도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계속 수고 부탁드리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경찰청 암행순찰팀 박명식 경위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선 커먼 라디오 김도현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음식과 맛으로 우리 지역을 읽어보는 코너입니다. 맛으로 본 전북 마슐랭 인문학. 전라북도 음식에 담긴 역사와 문화를 매주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주제로 우리 전라북도 음식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바로 전북의 차. 우리 전라북도의 차 이야기 세전복신문 이종근 부국장이 들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국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날씨이니만큼 정읍 쌍화차 거리에서 쌍화차를 한 그릇 마시고 싶네요. 가보셨나요? 네, 가봤어요. 아, 제가 정읍이 저희 어머니 그래요. 고향. 네. 이게 사실 우리가 다반사란 말을 쓰는데 다반사라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에요. 이게 다반사가 뭡니까? 밥 먹는 것이고 차 마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생활과 관련된 것이 차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요즘은 그렇게 안 살죠. 늘 먹는 거예요. 차라는 것이 시간과 정성, 불의 세기 세 가지가 잘 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 중요한 이야기죠. 뭐든지. 불의 세기가 중요하군요. 네, 불의 세기. 불을 잘 이렇게 조절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저급 장명동에 가면 한 10여 군데에서 지금 쌍화차 거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안 가보신 분들이 너무 많고 잘 모릅니다. 정읍 차의 역사 이렇게 네. 쌍화차가 유명해진 이유가 있나요? 그 정읍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내장산을 품고 있고요. 그다음에 섬진경 물질극에 시작되는 옥정호. 옥정호는 이제 대장금이라고 예전에 대장금의 고향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그 말이 어떻게 보여야 때가 다르고요. 일단 물이 좋군요. 네, 그다음에 동진강이 이제 옆에 있습니다. 차를 마실 때는 그런 공간이 되는 거예요. 아, 분위기가 또 형성이 돼 있군요. 네, 그리고 이제 세종실록 지리지라든가 우리가 신동국 여지승남 이런 데에 가면 정읍과 고부는 예로부터 차 생산지였다는 기록이 나오고 또 이제 그 왕실에 진상되거나 했다. 약재로도 활용했다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 일제강점기 때는 오가와라는 그런 교사가 정읍 이바면 일대에서 자생차를 이렇게 발견하고 다원을 조성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수출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오늘도 천원다원이라고 정읍에 다원이 현재 있습니다. 네. 그 역사성이 그 정도로 아주 엄청난 곳이죠. 아, 그러니까 정읍이 단지 쌍화차만 유명한 게 아니고 다양한 차로 유명한 곳이었네요. 그렇죠. 물도 좋고 환경도 좋고. 그래요. 토양도 좋고 일교차도 또 아, 그래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것까지 포함돼서. 부안의 차도 역사서에 나온다면서요? 예, 이규보라는 분이 시인 아니에요, 시인? 시인이죠. 네. 1199년부터 1201년 사이에 전라북도에 와 있게 돼요. 거기서 밀려난 거예요. 누가 험담해가지고 너 나쁜 놈이다 해가지고 네. 쫓겨나게 돼요. 그 이쪽에 왔다 가서 이제 이 전라도에 와서 살게 되는데 주로 전주에서 활동을 많이 했죠. 오. 그 서록 겸 장석이라는 높은 벼슬은 아니에요. 그래서 별로 할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아, 또 놀다 보니까 차를 마시게 된 거예요. 그렇죠. 전라북도를 돌아다니게 돼요. 그게 남행월일기라는 작품이 있는데 남행월일기에 보면은 원효방이라고 부안에 원효방이라는 굴이 있어요. 토굴. 아, 굴 이름이에요, 원효방이? 네, 원효샘. 아, 원효샘. 네, 거기에서 사포성인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차를 먹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아, 그 굴에서? 네, 시험제도 굴이 남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원효방. 차 유적지로 정말 오래된 곳입니다. 차 유적지가 있다고요? 네, 부안에? 부안의 원효방. 아, 그렇군요. 네, 가실 일 있으면 한번 가도 좋습니다. 정말 한번 가보고 싶어요. 네. 또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우리 전북의 작설차 얘기가 나온다고요. 예, 작설차 이제 워낙 유명한 곳입니다. 여기가 경상도는 8곳인데 전라도는 27곳입니다. 그렇게 많아요. 작설차 나오는 데가. 전라북도에 예. 작설차 예. 군락지가 꽤 많이 있군요. 뭐 고부도 있고요. 순창, 무장, 고창 등등. 품질은 어때요? 이렇게 많이 자라면은 품질도 좋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허균이라는 분이 도문대적이라는 음식평론서를 쓰게 됐는데 호남 지역에서 순천하고 변산한 것이 그렇게 유명하다는 거예요. 작설차가? 네, 작설차가. 아, 네. 그렇군요. 또 선운사에도 차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네. 좀 발음하기도 되게 어려워요. 부풍 향차보 진원지다. 예. 그 고창 출신의 이재 황윤석이라는 분이 있는데 네. 거기에 있는 이재 난고라는 게 있습니다. 전라북도 문화재인데 거기에 우리나라 최초의
차 관련된 기록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부풍 향차보, 선운사 그다음에 그쪽에 부안 일대에 있는 차에 대한 야생차가 유명했어요. 야생차. 예, 선운사 대장금이라고 대제 드라마 나왔는데 네. 거기 어머니가 나오잖아요. 네네. 거기에 굴이 있잖아요. 거기도 굴 나오죠. 그 정도로 거기 자반 나오는데 그 정도 유명했던 거예요. 대장금이라는 드라마에. 그렇군요. 예. 지금 전라북도가 이렇게 차가 유명한지는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왜냐하면 뭐 차는 뭐 보성 약간 이런 쪽으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전라북도도 되게 지형이라든지 기후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가 자생하기 굉장히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진짜 몰랐네요. 네, 이렇게 전라북도의 다양한 차 이야기 오늘 한번 들어봤습니다. 음식과 맛으로 우리 지역을 읽어보는 시간, 맛으로 본 전북 맛슐랭 인문학. 오늘은 전북의 차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세자목신문 이종근 부국장님, 오늘 이야기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라디오, 저는 김도연이었습니다. 내일 낮 12시 30분도 잊지 마세요. 다 같이 컴온!